네, 반갑습니다. 반장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과제를 좀 내드렸을 겁니다. 그 과제가 뭐였죠? 네, 네, 맞습니다. 예.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했었죠. 이제는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4.19 혁명 알아보신 거 맞게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오셨는지 제가 설명 같이 해드릴 테니까 맞는 거 자기가 보시고 맞게 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수정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9 혁명 언제 일어났죠? 예, 예. 맞습니다. 예. 1950년 4월 19일에 일어났었죠? 자, 4.19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연도까지 잘 말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1960년, 잠깐만요. 1960년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큰일 날 뻔했어. 예, 맞습니다. 1960년이죠? 아무튼 큰일 날 뻔했네요. 잘못된 걸 가르쳐 드릴 뻔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날 이랬는데요. 배경이 이제 어떤 게 있었죠? 예, 예, 예. 음, 예, 예. 조금 약간 부족한 얘기긴 하지만, 예, 잘 말씀하셨어요. 자, 3.14 부정선거에 있었죠? 부정선거에서 누구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대통령 선거 때 부정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있었죠. 그러면 그것으로 대표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맞죠?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죠? 마산 시위. 자, 여기까지 읽고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이승만의 원래 경쟁 상대는 조병욱 후보가 있었고요. 이기붕의 경쟁 상대로는 장면이라는 인물이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장면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는데 조병욱 씨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그러니까 1960년 2월 달에 갑자기 병이 걸려갖고 몰아섰어요. 근데 돌아간 게 자동 탈락이 돼가지고 이승만 쪽으로 표가 몰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기붕과 장면, 이거는 거의 실질적이었어요. 이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3.14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니까 뭔가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조작을 했었죠? 조작.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기붕이 한 요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장면이 요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요 개표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미리 표를 찍은 그걸 해가지고 이기붕이 막 압도적으로 하고 장면이 거의 한 10몇 %밖에 17%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17% 정도밖에 지지율을 얻지 못했어요. 이게 이기붕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 아마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들었는데 선거에서 70%대의 득표율이 말이 되나요? 솔직히 안 되는 겁니다. 민주사회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나온 후보들도 4명 가까이 있었어요. 이 4명인데 여기서 다른 애 몰라 나 이기붕만 찍을 거야 막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투표였습니다. 이거에 이제 화가 난 마산 시위가 한번 있었고 이 이전에 이제 2월 28일에 대구에서도 학생들이 시위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1월 날이었거든요. 1월 날인데 아마 장면 부통령 후보가 유세를 했던 때가 1월이었어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나가지 말라고 학교에 강제 등교를 시킨다. 나가서 자습하든 뭐하든 학교에 있어라. 나가지 마라. 당연히 학생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학교에 월화수목금만 나오고 땡인데 갑자기 토요일날 나와서 너네들 그냥 학교에 있어. 나가면 안 돼. 이러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쵸. 막 나가서 축구도 해야 되고 영화도 보고 막 그래야 되네. 놀러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 당시 학생 1200명이 연합해서 결의문을 읽고 시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4일 날 투표하던 날, 사실 이때 부정선거 있기 전에도 이미 이게 부정선거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개표 결과가 이래 나와버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산 시위가 있었는데 마산 시위에서 두 차례가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아는 마산 시위의 그 희생자, 네, 맞습니다. 김기열 후보래. 열사죠. 그 열사가 2차였습니다. 2차에 최루탄을 맞고 죽었었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최루탄이 원래 최루가스를 막 터뜨려가지고 맞으면 난리 나요. 막 눈이 맵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한테 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가스 뻥 터뜨리게 그냥 땅이나 아무데나 공포탄 같이 뻥 터뜨리는 건데 그게 맞아서 사람 뼈를 부수고 그 사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른쪽 눈에까지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좀 사람들이 이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정권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건가? 우리는 뭐 시위한 도중에 평화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화를 입어야 되는 건가? 이거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대적인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전에도 이제 대학교 여러 군데에서 뭐 서울대, 중앙대, 동국대, 고려대 같은 경우인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4월 18일 날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그 시위를 벌였다 해가지고 따로 고려대 가시면 4월 18일 날 기리는 행사를 할 거예요. 나중에 고려대 가시면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는데 사회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시위하기 시작한 것은 4.19 때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네요, 이거 결과로. 거기 앞에 저쪽 학생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승만 정권 물러나고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이제 윤고선 대통령의 장면 내각으로 제2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대충 이 정도 해가지고 4.19 혁명 기간 살펴봤는데 혹시 어느 정도 표정도 보아하시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이 맞추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4.19 혁명의 배경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3.14 부정선거도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인, 시민들이 분노하게 된 원인은 이 3.14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4.19 혁명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서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도 좀 조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간단히 적어보면서 오늘의 수업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4.19 혁명의 배경, 그 다음에 그 과정,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곧 학습지 나눠드릴 거예요. 학습지 나눠드리면 학습지에서 같이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영상물 하나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고요. 다음 세 번째로 이 4.19와 5.16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떠들지 말고요. 네. 정말 조용히 수업 중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료로 나왔던 그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인데요. 그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거기 뒤쪽에 있는 학생.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그거 생략하면서 일단 읽었다 치겠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일어난 날짜는 1955년 9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9월 10일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9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당시에 휴전 상태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그 조사 기구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동유럽의 대표적인 공산국가였던 두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체코랑 다른 국가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아니 중립국들로 구성된 뭔가 휴전 상태로 확인하기 위한 기구인데 왜 거기에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국가들이 참여를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관청이나 관에 연락을 하게 된다. 무슨 연락을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9월 10날에 유엔의 한국 대사가 찾아온다. 그랬는데 이날 관에서 한국 대사한테 보이려고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데모죠, 데모. 9월 10날 학생들이 4시간 정도 땡볕 아래 서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침 조회 같이 4시간 동안을 오와 열 맞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땡볕 아래서. 어떤 거 그늘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겠죠, 당연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나서 9월 13일 대구 매일신문의 최석채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까 읽으셨던 그 칼럼 있잖아요. 그거를 대구 매일신문에 쓰게 됩니다. 9월 14일 날 각종 정부의 어용단체들이랑 자유당에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 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하겠다니 이거 반대하다니 너 빨갱이 아니야? 너 종부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학생들 불쌍했고 아니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빨갱이가 되고 종북이 되나요? 그런데 그게 먹혀듭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그 당시 정치 깡패들이 그 대구 매일신문사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사람들 막 패고 인쇄기 부수고 기물 파손시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거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조사단이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치안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조사단 앞에 싹 하는 말이 아니 개나지 일어난 테러가 무슨 테러인가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최근에 저번 주 토요일날 프랑스 테러를 났었죠. 네, 프랑스 테러가 낮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테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테러는 테러잖아요. 막
사람 다치고 기물 부서지고 금전적 피해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다.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최석채를 정부를 반대하는 반동분자라 해가지고 체포를 한다. 체포해서 연행해서 끌고 가요. 다행히 그 이후에 사법부에서는 최석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요. 자, 이런 일이 과연 대구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 대한민국 정부는 언론에 대해 막 탄압하고, 언론이,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나 말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아니면 반동분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막 뭐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언론이 탄압당하고 국민들이 막 끌려다니고 정부에 반하면 무조건 탄압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터진 게 아까 전에 언급했던 3.14 마산 시위, 부정선거 때문에 터진 마산 시위, 그 이후에 했던 4월 여러 가지 대학교 혁명에 이어서 가해고 혁명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학습지 또 계속 보시면요. 그 밑에 이제 수성초등학교 학생 강명의 시 나는 알아요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눈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노를 오빠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하나 넘어와서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의뢰에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네, 좀 무섭죠. 막 총소리 들리고 피 흘리고 초등학생이나 되는 애가 뭐라 나는 압니다. 막 나는 알아요 이러면서 언니 오빠들 뒤를 따르겠다고.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는 이제 한성여중 2학년 학생 진영숙의 편지입니다. 요거는 짧으니까 앞에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자, 네, 잘 읽었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 사진 눈 가질 텐데 사진은 조금 이따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요 두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수성초등학교로 나오기 전 그 당시는 국민학교예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1학년은 국민학교인데 이게 당시 일본의 잔재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초등학교시랑 지금 중학교 여중생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쓴 여중생은 시위하다가 결국에 하늘나라로 갔죠. 슬픕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뭐가 클까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시위에 이제 혁명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 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화문에서 국정학교 가서 반대한다고 시위 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지금이야 뭐 목숨 잃고 막 그런 일 없겠지만 그 당시는 막 계엄군이 이 시위 진압하려는 진압군들이 총 쏘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서 더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뭐 교수, 어른들 이런 지식인들만의 혹은 사회인들만의 혁명이 아니라 남녀, 노소 이럴 바 없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역사적인 혁명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입증해 주는 게 이제 4번에 나오는 그 사진들이죠.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들이지 마라. 하면서 학생들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들 되게 많죠. 이 학생들이 모여서 목청껏 막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나와서 전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민주주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이제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KBS에 있었던 영상실록이라는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좀 편집된 거 없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드러낸 것 자세로 한번 보자 합니다. 이곳 장마다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돌아나옵니다. 시위는 부산, 대구, 전주, 제주 등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억압을 한번 벗어나보자. 우리도 우리 목소리 내보자. 자유 민주주의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손으로. 그런 열망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금만 더 계속 볼게요. 자, 지금 시간 한 20이죠? 경찰에 무차를 지르고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자, 아까 보시면 카메라 순간적으로 위로 흔들리는 거 보이셨죠? 네. 하는 도중에 이걸로는 판단이 어렵겠다만, 얻어맞아서 순간적으로 놓치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고 그들의 폭력적인 진압에 깜짝 놀라서 도망친 거라, 카메라가 위로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봐서 알겠지만 막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 때리려고 하고 총소리도 막 들리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고 그 결과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장면내각. 이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 전개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시면 남북 학생회관 시위 관련 사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뭐 이런 글자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면내각 때 억눌던 목소리가 엄청 많이 분출이 돼요. 그러면서 시위나 데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데모하지 맙시다, 시위 좀 줄입시다 이런 식의 시위나 데모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지금 이 사진이 나오는 게 남북 학생들의 남북회담 위한 학생들의 시위 중 하나예요.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통일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얽밀렸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한 장면에 불과해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그런데 제2공화국은 이것을 받아들일 힘이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워낙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나오게 되고 거세게 돼가지고 차분히 민주적으로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거죠.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분출되면요.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학급 한 30명 있죠? 네. 이 30명이 각자 소원 하나씩만 다 말해보세요. 수업 중에.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중에서 몇몇 학생들만 그 요청을 자기 판단하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네. 슬프게도 나머지 그럼 28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은 불만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5.16 혁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교과서
294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294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 당시 5.16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을 장악하였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는 요것만 나왔지만요. 조금 더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자, 4.19 혁명 이전에 어떤 6.25가 일어났다 했었죠? 자, 6.25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수행하려면 누가 많이 필요할까요? 예, 그쵸.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6.25 당시만 해도 군부가 좀 많고 힘이 컸습니다. 근데 이들의 비대해진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대우를 좀 찬밥 취급했죠. 약간. 대표적인 예로요. 제2공화국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군을 감축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경제개발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군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요새같이 막 퇴역 군인들 뭐 어디 사장 시켜주고 뭐 어디 직업 알아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때였거든요. 당연히 군인들이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온 게 이럴 거면 우리가 차라리 정권을 잡자. 그렇게 해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진, 아까 전 남북회담 사진 다음에 있었던 밑에 더 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게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박정희만 알고 있는데 사실 박정희 말고도 그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장이 끝에 보시면 육군 중장 장도영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한 건데요.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한다고 했고, 셋째, 이날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겠다 했습니다. 넷째는 절망과 기한선의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민족적 통일이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 대결할 수 있는 신라대항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우리는 다 버리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주목할 점 둘째, 유엔 헌장 준수하고 국제법을 충실히 이해할 것이라는 건 사실 유엔은 그 힘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상임이사국에 의해서 그 권력이 좌지우지되는데 반공이라고 했으니까 소련을 제외하면 그 상임이사국 중에서 제일 센 나라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뜻을 잘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리로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이에 같이 우리의 과업이 달성되면 참신하고도 양심한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해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음 시간 수업 때 얘기 나올 거지만 유신정부도 만들어지고 헌법 뜯어 고치면서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오래 군사를 그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뭐 노태우, 전두환 이런 신군부 정권들이 들어서고 나중에 들어서야 민주주의 국가다운 민주주의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5.16 정권은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시간 수업하기 이전에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2번 5.16 군사정권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4.19와 5.16 경제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어땠나요? 이 자료를 감상하고 나니까.
예, 저기 가운데 있는 학생, 예, 조금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아니, 이 자료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예, 불쌍하다는 생각,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의견도 많았었죠. 그러면 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상황이 괜히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를 자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서? 예. 왜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대한민국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있고 나서 휴전족이 맺어졌어요.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라잖아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전쟁이 막 사람만 죽이고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뭐, 이렇게 군인들도 있겠지만은, 군인들이 머물 건물.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들이 전략적 요충지, 요새로 만들어가지고 방어한 데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남침하는 경우에는 서울이나 뭐 남한의 주요 도시들이겠고, 오히려 남한이 6.25,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했을 경우에는 뭐 평양이나 이런 도시들 있겠죠? 그런 도시들의 건물들이 멀쩡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 파괴되고 어쨌거나 부수고 난리 났죠.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공장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반격을 할 때 군수품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당연히다 작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이 찾아오겠죠. 경제 기반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이 파괴됐어요. 그러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다들 이산가족 생기는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죠. 전쟁 중에 피난 중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구원을 못 찾고 저번 시간에 그 국제시장 한번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주인공의 여동생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서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는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면요. 정신 퍼뜩 차리라고. 나중에 운동장에서 만나자고. 그거를 그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듣고 주인공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미국에만 흩어진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6.25 전후. 그런 피폐한 상황,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물질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자유당이라는 이승만의 정권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게 자기네들 이권 챙기려고 국민들은 무조건 탄압하고 자기네들 이권 되는 거면 뭐 조작 서슴지 않고 난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원치 않았는데 그것을 틈타서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군사정변이 일어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제2공화국이 다시 군대를 자기 정권에 포섭하지 못했다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 제2공화국 그 경제개발 예산 짜는데 군비를 감축하려 했던 것. 이런 것만 봐도 군대를 좀 소홀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군대를 챙겼더라면 이게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그랬더라면 조금은 나아졌을지도 모르는 일들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4.19 혁명 이후에도 제2공화국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국민들은 목소리 다 내고 있는데 정부는 그중에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국민들은 서러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쉬웠던 게 시간을 조금 더 필요했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 6.25 전쟁 거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승만 정부가 못해도 1960년에 사회革명이 있다 치면 1945년 해방 이후로 한 15년 동안 자신들의 목소리가 계속 억눌려 왔었을 거예요. 물론 그 이승만 정부 당시 초기에만 하더라도 조금 모를 일이죠. 그 당시에 목소리가 잘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5년 동안이라는 건 바람이었습니다. 이동안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 목소리가 억눌러 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달라?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자 현중군 보세요. 현중군이 이제 14살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요 15년 동안 29살까지 28살이죠 횟수로 28살까지 억압되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공부 계속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28살 이후로. 그럼 억압됐던 게 모든 게 벗어났어. 근데 억압되어서 자유를 누리더라도 자신이 그러니까 마음껏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10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조금 약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생각만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마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국민들에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앞에서 한국은 5.16 군사정변이라는 일이 일어나고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군부 독재 체제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제3공화국 당시에 뭐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외관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그늘들도 있는데요. 그 그늘들은 이제 수업 시간 별로 안 남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5.16 혁명 조금 얘기 부족했는데 요거는 이제 과제로 남겨있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5.16 과제에 대해서 뭐 참고서가 많으니까 참고서들도 보시고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자료 인터넷에서도 보셔도 됩니다. 그거 관련된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보다 더 풍성한 얘기가 나와준다면 저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복습하는 시간 또 5.16 군사조면에 얘기한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반장 인사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